미국 전역이 충격에 빠졌습니다. 고속도로에서 발생한 사고로 차량이 공중으로 튕겨 올랐지만 믿기 힘들게도 경미한 파손과 운전자의 경상으로 끝났다고 하는데요. 여기서 사람들을 더 경악하게 만든 건 따로 있었습니다. 그 차량이 다름 아닌 미국인들이 무시하던 아시아의 작은 나라에서 바다 건너온 차라는 사실에 패닉에 빠진 상황입니다. 도대체 이 차는 어떻게 멀쩡했을까요? 그리고 어디에서 온 걸까요? 이 놀라운 사실을 지금부터 공개합니다. 잠깐 1초만요.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셔서 우리 채널에 응원 부탁드립니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사고는 정말 순식간에 벌어졌습니다. 캘리포니아의 평범한 고속도로였어요. 회색 구름이 껴 있었고 아스팔트 위로 차량들은 일정한 속도로 흘러가고 있었죠. 모두가 각자의 목적지를 향해 평온하게 달리고 있었고 나 역시 2차선을 따라 주행하며 생각에 잠겨 있었죠. 내 소개를 깜빡했네요. 저는 에릭 파커입니다. 자동차 리뷰 전문 블로거로 활동하고 있어요. 어릴 때부터 자동차에 대한 관심이 유난히 많았고 결국 그 관심을 직업으로 삼게 되었죠. 미국 전역을 돌아다니며 다양한 차량을 리뷰하고 그 평가를 블로그와 유튜브를 통해 공유하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산 차량에 대한 자부심이 강한 편이었어요. 어릴 적부터 아버지가 강조했던 말이 있었으니까요. 미국 제품이 최고란다. 아버지는 언제나 미국산 트럭이나 SUV만 몰았어요. 아버지의 차고에는 항상 미국 브랜드 로고가 선명하게 새겨진 차량들이 있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그 차량들을 보며 자랐으니 나 역시 미국 차를 최고의 선택으로 여기는 게 당연하게 느껴졌죠. 내가 리뷰하는 차량들 대부분도 미국산이었어요. 솔직히 말해서 한국차나 중국차 같은 아시아 브랜드는 눈여겨본 적도 없었습니다. 값싸고 대체품 같은 이미지밖에 없었거든요. 특히 중국차는 품질도 신뢰할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날 모든 게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2차선을 따라 주행하던 나는 느긋하게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그때 내 앞을 느리게 지나가던 차량 하나가 눈에 들어왔어요. 흰색의 SUV였죠. 속도가 일정하지 않게 들쑥날쑥하는 게 뭔가 어설프게 보였어요. 가까워지자 후면부의 로고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나는 코웃음을 치며 혼잣말을 내뱉었죠. 중국 차네. 왜 미국 차를 두고 저런 걸 타고 다니는 거지? 사실 나는 중국 차를 볼 때마다 비슷한 생각을 하곤 했어요. 특히 미국 고속도로에서 중국 차를 보면 뭔가 이질적인 느낌이 들었습니다. 내가 그렇게 생각에 잠겨 있던 찰나, 왼쪽 1차선에서 또 다른 차량이 빠르게 지나쳤어요. 이번엔 중형 RV 차량이었죠. 그 차량이 내 차를 지나치며 1차선으로 빠르게 달려갔습니다. 창문 너머로 잠시 보이는 차량의 로고가 눈에 들어왔어요. 한국 자동차네. 미국 땅에서 미국 차는 안 보이고 아시아 차만 보이네. 나는 한숨을 내쉬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 순간 뭔가 불길한 예감이 들었어요. 갑자기 SUV 차량의 왼쪽 앞바퀴가 도로 위로 튕기듯 빠져나왔습니다. 타이어는 SUV 차량에서 떨어지자마자 1차선을 달리던 RV 차량의 전면부를 정확히 강타했죠. 충돌은 상상을 초월할 만큼 강력했습니다. RV 차량은 약 3m가량 공중으로 날아올랐다가 도로 위로 다시 떨어졌어요. 떨어지는 충격으로 바닥이 흔들리는 듯 느껴졌고 금속이 찌그러지는 소리가 귀를 때렸습니다. 나는 순간적으로 브레이크를 밟고 차를 멈췄습니다. 그 광경은 너무나도 비현실적으로 느껴졌어요. 거대한 RV 차량이 허공으로 튕겨오르는 장면은 마치 영화의 한 장면 같았죠. RV 차량은 도로 위에서 흔들리다 결국 멈춰 섰습니다. 군데군데 찌그러진 흔적이 보였지만 공중으로 날아올랐던 차량치고는 예상보다 파손 정도가 크지 않았어요. 나는 급히 안전벨트를 풀고 차에서 내려 RV 차량 쪽으로 달려갔습니다.
RV 차량의 운전석에는 한 사람이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앉아 있었어요. 충격으로 멍해진 듯 눈은 멀리 초점을 잃은 상태였죠. 나는 다급하게 문을 두드렸지만 아무런 반응이 없었어요. 문은 잠겨 있었고 운전자가 움직이지 않는 걸 보니 심하게 다친 건 아닐까 걱정되기 시작했습니다. 뭔가 도와야겠다는 생각에 나는 서둘러 911에 전화를 걸었어요. 가슴이 두근거렸죠. 그때였습니다. RV 차량의 운전석 문이 안쪽에서 힘겹게 밀어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몇 번의 시도 끝에 문이 열리자 안에서 한 여성이 조심스럽게 모습을 드러냈어요. 머리카락이 흐트러져 있었고 얼굴과 팔에 약간의 찰과상이 보였지만 놀랍게도 그녀는 제 발로 스스로 걸어 나왔습니다. 괜찮으세요? 나는 다시 물었어요. 사고의 충격으로 그녀가 멍해져 있는 게 아닐까 걱정스러웠습니다. 네, 괜찮아요. 조금 다쳤지만 생각보다 괜찮아요. 그녀는 숨을 고르며 대답했어요.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녀의 표정은 의외로 또렷했죠. 곧 구급차가 도착했어요. 나는 그제야 안도의 한숨을 내쉬고 다시 내 차로 돌아왔습니다. 운전대를 잡고 사고 현장을 벗어나며 생각했어요. RV 차량이 3미터나 붕 떴는데 어떻게 저렇게 멀쩡할 수 있지? 사람이 다친 곳 없이 걸어 나왔다니 믿기지 않아. 저 차가 뭐길래 저렇게 튼튼한 걸까? 그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은 채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아내에게 그날 있었던 일을 자세히 이야기했죠. 블랙박스 영상 확인해보는 건 어떨까? 아내가 제안했습니다. 노트북을 켜고 블랙박스를 확인했어요. RV 차량이 공중으로 붕 떠오르는 장면이 생생하게 담겨 있었죠. 충격적인 장면을 다시 보니 내가 본 게 꿈이 아니었다는 걸 실감하게 되더군요. 이게 정말 가능한 일이야? 아내는 경악하며 말했어요. 그러더니 갑자기 뭔가를 떠올린 듯 말을 이었습니다. 에릭, 이 영상 CNN에 있는 클레어한테 보내면 좋을 것 같아. 나는 아내의 결심에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서 나도 내 리뷰 채널에 영상을 올리기로 했습니다. 제목은 단순하지만 강렬하게 공중 제비하는 RV라고 정했죠. 내가 올린 영상은 생각보다 훨씬 더 강렬한 반응을 불러일으켰습니다. 평소 내 채널에 올라오는 영상과는 비교도 되지 않을 만큼 빠른 속도로 퍼져나갔습니다. 사람들은 믿을 수 없다는 듯 반응했죠. 내 영상은 금세 확산되었고 댓글창은 끝없이 이어졌습니다. 어떻게 저 정도 충격을 받고도 차가 멀쩡할 수 있지? 운전자가 걸어 나온 게 말이 돼요? 설마 조작된 영상은 아니겠죠? 진짜라면 대단한 기술이네요. 그런데 바퀴 빠진 차는 중국차 같은데요? 못 믿을 중국차. 사람들은 분명 충격을 받았고 의문을 품었습니다. 어이없다는 반응도 많았지만 그만큼 놀라워하는 사람들도 많았어요. 사고 영상이 퍼져나갈수록 조회수는 폭발적으로 치솟았죠. 댓글은 순식간에 수천 개를 넘어서며 실시간으로 추가되고 있었습니다. CNN 기자 클레어에게 제보한 영상도 마찬가지였어요. 영상을 확인한 클레어는 그 자리에서 편집국과 상의해 방송으로 내보내기로 결정했습니다. 흔한 교통사고 영상이라면 뉴스로 다룰 이유가 없었을 거예요. 그러나 공중으로 날아오른 RV 차량이 멀쩡하게 도로로 착지하는 장면은 누구라도 눈을 의심하게 만들 만했죠. 특히 미국 도로에서 흔히 볼 수 없는 한국차가 그런 사고를 견뎌냈다는 점이 뉴스 가치를 더 높였어요. 방송은 그 충격적인 장면을 반복해서 보여주며 전문가들의 의견을 덧붙였어요. 일부 자동차 전문가들은 차량의 구조와 안전 설계가 놀랍게도 잘 되어 있다는 분석을 내놓았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이런 상황에서 차량이 멀쩡히 서 있는 건 이해하기 어렵다고 고개를 저었죠. 의심과 궁금증은 오히려 더 커져만 갔습니다. 클레어는 사회부 기자로서 이 영상을 단순한 사고로 다루지 않았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 건지 그 차량의 정체와 기술을 파헤치기 위해 추가 보도를 준비하겠다는 계획까지 세우고 있었습니다. 뉴스로 보도된 이후 내 리뷰 채널은 더욱 뜨거워졌습니다. 사람들이 내게 직접 문의하기 시작한 거예요. 어떻게 그런 장면을 포착하게 되었는지, 실제로 사고 현장에 있던 사람으로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묻는 질문들이 끊임없이 쏟아졌습니다. 그리고 가장 많았던 질문은 단 하나였어요. 그 차량이 대체 뭐냐는 거였죠. 나는 그 질문들에 답하기 위해 영상을 다시 분석하기 시작했어요. 블랙박스 영상 속에서 내 차를 추월해 가던 RV 차량의 뒷모습이 선명하게 포착되어 있었죠. 영상을 반복해서 보던 중 차량의 후면부에 새겨진 모델명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한국차 로고와 함께 모델명까지 또렷하게 보였어요. 이제 적어도 그 차량이 어떤 모델인지 확실히 알 수 있었습니다. 영상을 공개한 지 하루가 지나자 내 메일함은 자동차 전문가들로부터 온 메시지들로 가득 찼습니다. 자동차 리뷰어, 기술 분석가, 심지어 다른 나라에서 활동하는 기자들까지도 내게 연락을 취해왔어요. 모두가 같은 질문을 던지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그런 충격을 견딜 수 있었느냐고요. 사람들은 미국 고속도로에서 한국차가 그토록 강력한 내구성을 보여줬다는 게 쉽게 믿기지 않는다는 반응이었어요. 솔직히 말해, 나는 그동안 한국차를 대체품 정도로만 여겼잖아요. 값싸게 만들어진 저가형 제품이라고 생각했을 뿐이죠. 그러나 이번 사고는 나와 다른 미국인들이 가진 고정관념을 강제로 흔들어 놓았습니다. 그때부터 나는 한국 자동차에 대한 정보를 찾아보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인터넷 검색으로 얻을 수 있는 정보는 제한적이었습니다. 실제로 그 차량의 구조와 기술력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직접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죠. 그러던 중 내가 운영하는 리뷰 채널을 통해 조지아주 한국 자동차 공장 견학 프로그램을 신청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미국 조지아주에 위치한 한국 자동차 공장은 일반인 견학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었어요. 구독자들과 함께 그 프로그램에 참여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게 됐죠. 그때 결심했습니다. 이번 기회에 직접 눈으로 확인해보자고요. 단순한 인터넷 검색으로는 도저히 알 수 없는 게 분명했으니까요. 내가 본 그 차량이 정말로 특별한 기술을 가지고 있는 건지, 아니면 단순히 운이 좋았던 것인지, 그것을 확인하지 않고서는 아무것도 말할 수 없을 것 같았어요. 한국 자동차 공장을 방문하기로 결심한 순간 오랜 시간 나를 지배해온 편견이 조금씩 무너지고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미국 조지아주 한국차 공장을 방문하기로 한 결심은 나를 흥분시키기도 했지만 솔직히 말해 조금은 불편하게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내가 리뷰어로서 미국 차만을 최고로 여겨왔다는 사실을 생각하면 한국차의 기술력을 확인하겠다는 이 여행은 어딘가 모순적으로 보였으니까요. 하지만 내가 목격한 그 충격적인 장면은 절대 무시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이건 그냥 우연이라고 넘길 수 없었습니다. 견학 신청은 생각보다 간단하게 이루어졌습니다. 조지아 공장 측에서는 내 리뷰 채널의 영향력을 긍정적으로 평가했고 방문 목적을 들은 후 흔쾌히 허락했죠. 나는 이 사실을 내 구독자들에게도 알렸습니다. 조지아 공장을 직접 방문해 한국차의 기술력을 확인해 보겠다고 말했어요. 그 영상은 공개되자마자 폭발적인 반응을 일으켰습니다. 사람들은 내가 공장 견학을 통해 얻은 정보를 다시 공유해 주기를 기대하고 있었죠. 그리고 나는 구독자들에게 더 흥미로운 제안을 했습니다. 구독자 몇 명을 함께 초대해 견학에 동행하는 이벤트를 연 겁니다. 신청자가 많았지만 안전 문제로 인해 5명만 선발할 수 있었습니다. 며칠 후 나는 구독자들과 함께 조지아로 향하는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서로 처음 만났지만 모두 자동차에 관심이 많아 금세 이야기를 나누게 됐어요. 특히나 사고 영상을 본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이번 견학에 대한 기대감도 상당했습니다.
공항에 도착한 뒤 예약된 차량을 타고 공장으로 이동했습니다. 넓고 깔끔하게 정돈된 공장은 마치 하나의 거대한 도시처럼 보였어요. 보안 절차를 거친 뒤 담당 직원이 우리를 안내했고 견학은 환영과 함께 시작되었습니다. 방문객을 위한 환영 인사와 안전 교육이 먼저 진행됐습니다. 공장 내에서 지켜야 할 안전 수칙과 견학 시 유의해야 할 사항들을 꼼꼼히 설명받았어요.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모든 부분이 철저하게 관리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한국 자동차의 역사와 비전에 대한 간략한 프레젠테이션이 이어졌어요. 조지아 공장이 가진 역할과 특징, 특히 메타플랜트라 불리는 첨단 생산 시스템에 대한 소개가 인상적이었죠. 구독자들도 귀를 기울이며 설명을 들었고 중간중간 휴대폰으로 기록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드디어 생산 라인 투어가 시작됐습니다. 차체 조립, 도장, 최종 조립까지 이어지는 공정을 따라 이동하며 우리는 자동차가 만들어지는 과정을 눈으로 확인했어요. 자동화된 로봇과 숙련된 직원들이 조화를 이루며 자동차를 생산해내는 모습은 그야말로 정교하고 체계적이었습니다. 하지만 내가 가장 궁금했던 건 그 사고 영상 속 차량이 어떻게 그토록 강력한 충격을 견딜 수 있었는지에 대한 비밀이었어요. 견학이 진행되는 동안 나는 계속해서 그 생각을 떨쳐낼 수 없었습니다. 문득 담당 직원에게 물어봤습니다. 혹시 사고 영상에 나온 모델이 이곳에서 생산되고 있나요? 직원은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저었어요. 그 모델은 여기서 생산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기서는 더 진보된 대형 SUV를 생산 중이에요. 최근에 공개된 모델로 한국 자동차의 최신 안전 기술이 모두 적용된 차량입니다. 사고 영상 속 모델과는 다르지만 같은 기술력이 사용되고 있으니 생산 과정을 보시면 궁금증을 풀 수 있을 겁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오히려 더 큰 흥미가 생겨났어요. 같은 기술력이라면 충분히 내 의문을 풀 수 있을 거라는 확신이 들었죠. 나는 직원의 안내를 따라 대형 SUV의 생산 라인으로 이동했습니다. 견학은 예상보다 더 충격적이었어요. 대형 SUV의 차체가 조립되는 과정을 지켜보며 그들이 얼마나 세밀하게 안전성을 고려하고 있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강력한 충격을 흡수하고 분산시키는 구조 설계와 대형 SUV 특유의 무게 중심을 이용해 안정성을 극대화하는 기술이 눈에 보일 정도로 명확히 적용되어 있었죠. 더욱 놀라운 건 충돌 실험실에서 실제로 차량을 테스트하는 과정을 본 순간이었어요. 다양한 각도와 속도로 차량을 충격하는 실험이 계속되고 있었죠. 그리고 그 차량들이 보여주는 내구성은 단순히 견고함을 넘어서 충격을 흡수하고 분산시키는 방식으로 설계되어 있었습니다. 구독자들도 모두 놀란 표정이었어요. 한 명은 고개를 저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와, 이 정도일 줄은 몰랐어요. 조지아 공장에서 생산되는 대형 SUV는 단순히 강한 차량이 아니었어요. 충격을 효과적으로 흡수하고 분산시켜 승객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기술이 완벽하게 적용된 결과물이었습니다. 그동안 내가 가지고 있던 한국차에 대한 편견이 무너지는 순간이었죠. 공장을 둘러보는 내내 나는 혼란스러웠습니다. 미국 차가 최고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내가 지금 한국차의 기술력에 감탄하고 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어요. 하지만 동시에 흥미롭게 느껴졌습니다. 내가 알지 못했던 새로운 세계를 마주한 기분이었죠. 견학 일정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나는 다시 한번 사고 영상 속 장면을 떠올렸습니다. 조지아 공장의 생산 과정을 직접 보면서 알게 된 사실들이 머릿속에서 정리되기 시작했어요. 단순히 운이 좋았던 게 아니었습니다. 이제야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내가 본 그 RV 차량이 보여준 강력한 내구성은 우연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나는 그 사실을 사람들에게 알려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나는 곧바로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이번 공장 견학에서 찍은 영상과 사진들을 정리하고 편집하는 데만 꼬박 이틀이 걸렸어요. 촬영해둔 자료가 방대했기 때문에 더욱 신경 써야 했죠. 나는 내 리뷰 채널과 블로그에 새 콘텐츠를 업로드하기 시작했습니다. 제목은 구독자들이 관심을 끌만한 표현으로 정했어요. 조지아 공장 견학 한국차의 기술력 직접 확인했습니다. 업로드한 지 몇 시간 지나지 않아 반응은 폭발적이었습니다. 구독자들은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댓글을 남기기 시작했어요. 특히 이번 영상은 기존의 리뷰와는 다른 점이 많았기 때문에 더 많은 관심을 끌었죠. 공장 견학을 통해 확인한 안전 실험 장면과 생산 과정은 사람들에게 강한 인상을 남겼습니다. 영상 정말 잘 봤어요. 한국차가 이렇게까지 발전했다니 믿기 힘드네요. 에릭, 이런 콘텐츠 너무 좋습니다. 더 많은 정보 부탁드려요. 한국 자동차라 디자인도 멋지고 기술력도 대단하네요. 긍정적인 반응들이 끊임없이 이어졌습니다. 내가 보여준 공장 견학 영상은 기존의 리뷰보다 훨씬 더 높은 조회수를 기록했고 댓글창은 새로운 질문들로 가득 찼어요. 하지만 그 중에서도 유독 눈에 띄는 반응들이 있었습니다. 에릭 견학 영상도 좋지만 직접 운전해본 리뷰는 없는 건가요? 영상 잘 봤습니다. 그런데 공장에서 본 것만으로는 부족해요. 직접 주행 리뷰도 부탁해요. 한국 자동차를 실제로 타보고 평가해주세요. 그게 진짜 리뷰죠. 구독자들의 요청은 점점 더 구체적이고 진지해졌습니다. 단순히 공장 견학을 보고 감탄하는 걸로는 충분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들도 나처럼 궁금해하고 있었습니다. 이 차량이 실제 도로에서 얼마나 뛰어난 성능을 보여줄 수 있는지, 내가 목격했던 그 충격적인 내구성이 정말로 실생활에서도 발휘될 수 있는지를요. 나는 댓글들을 하나하나 읽으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들의 말이 틀리지 않았어요. 견학을 통해 얻은 정보는 충분히 흥미로웠지만 진짜 리뷰어라면 더 깊이 파고들 필요가 있었습니다. 단순히 공장 측의 설명이나 실험 결과만으로 평가할 수는 없다는 생각이 강하게 들었죠. 나는 몇 가지 답변을 남기기 시작했습니다.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직접 주행 리뷰를 시도해보는 것도 고려해보겠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에서는 이미 결심이 서 있었습니다. 리뷰어로서 내가 해야 할 일은 단순히 보고 들은 것을 전달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내가 직접 경험하고 검증해보고 그 사실을 구독자들에게 알려주는 것, 그것이 내가 해야 할 일이었죠. 며칠 뒤 나는 다시 조지아주 공장 측에 연락을 취했습니다. 공장 견학 당시 담당 직원이 남긴 명함을 꺼내들고 메일을 보냈어요. 견학을 통해 많은 걸 배웠지만 진짜 리뷰를 위해서는 차량을 직접 운전해보고 테스트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을 영상으로 기록해 구독자들에게 전달하고 싶다고 말이죠. 공장 측에서는 내 제안을 흔쾌히 받아들였습니다. 조지아 공장에서 생산되는 모델 중에 리뷰 차량으로 제공해 테스트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답장이 돌아왔어요. 내가 제시한 계획을 긍정적으로 평가했고 오히려 더 많은 정보를 제공해 주겠다는 말도 덧붙였습니다. 그 순간 나는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는 견학 영상으로만 만족할 수 없다는 걸요. 내가 느낀 모든 걸 직접 경험하고 구독자들에게 생생하게 전달할 방법을 찾은 거였습니다. 며칠 뒤 다시 조지아 공장을 찾은 나는 준비된 차량을 인수받았습니다. 테스트 트랙에서의 주행은 물론 실제 도로 주행까지 허락받았죠. 이건 단순히 리뷰가 아니라 내가 가진 고정관념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차량을 인수받는 순간 모든 게 명확해졌습니다. 이제는 단순히 인터넷 검색이나 공장 견학으로 얻을 수 있는 정보만으로는 부족했어요. 내가 직접 느끼고 경험해야만 진짜 리뷰를 할 수 있을 겁니다. 좋아, 이걸로 모든 걸 확인해보자. 나는 혼잣말을 하며 차량에 올라탔습니다. 시동을 걸고 페달을 밟는 순간
이번 리뷰가 내 인생의 중요한 전환점이 될 거라는 확신이 밀려들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우리는 대한민국의 저력과 자부심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습니다. 우리의 기술, 문화, 그리고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놀라운 성과는 세계 어디서든 지금 이 순간에도 빛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대한민국의 이름을 당당히 알리며 자부심을 느끼는 그 순간마다 모두 감동이 함께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며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